자, 문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8에서 21번인데, 자, 일단은 총평을 먼저 들으세요. 듣고 오세요. 알겠죠? 바로 해설 들어갈 텐데, 이거 비연계죠. 비연계부터 튀어나와서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연계학습을 한 사람들은. 지난번에는 무성격자 6평이 비연계였는데, 현대소설이 비연계였는데, 6평 때는, 9평 때는 이렇게 고전소설이 비연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수능 때는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몰라. 다 대비는 해놔야 돼. 알겠어? 대비라 함은 비연계가 나오더라도 쫄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알겠어? 풀어온 과정대로 여태까지 해온 기출문제 열심히 그렇게 풀어왔잖아. 그런 과정대로 접근한다. 알겠어? 자, 21번의 보기를 봐봐. 요것은 지금 분명히 구속받지 않는 가족사랑이다. 그러면 구속시키는 게 가문이라는 명분이고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해서 문제에 대응한다라는 한 방식이다. 자, 여러분, 대응 방식이라는 거, 이것도 옛 기출에 나왔던 포인트인데요. 자,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그런 거 얘기했었죠. 문학 개념어 중에 부정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부정적 상황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면 현대시에서 맞을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랬잖아. 왜냐면 내재되어 있다.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기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다는요. 무조건 부정적 상황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다는 어디에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따지는 게 빠르다고. 있냐 없냐는 50%일 때고 좀 더 부정적 상황의 확률이 높을 때 나 키 크고 싶다 그럼 작다는 얘기지.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대학 아직 못 갔잖아. 그지? 나 결혼하고 싶다 아직 못 했잖아. 다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하기 쉽다고. 왜냐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부정적 상황이 나올 때는 좀 70% 정도 허용해주면서 접근한다고. 그럼 여기도 대응 방식이 없기도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대응 방식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4번 선지를 보고 지금 이런 것도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드러낸다라고. 이 정도는 허용해줘야 돼. 알겠어? 자, 그런 것들 잊지 말라고. 그래야 안 헷갈린다. 자, 그리고 고전소설은 인물 정리 잘 해주시고. 그죠? 지금 18번은 춘향의 관점에서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다 나오잖아. 즉 내가 인물 정리해달라 그랬지. 동일인, 그 다음에 가족관계, 그죠? 그 다음에 갈등관계. 이 세 개는 정리해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지? 같이 보자. 선군이 있고 선군이 이제 편지를 했어. 그죠? 자, 그래서 상공은 이제 선군의 아버지겠죠. 그죠?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보니, 그러니까 선군의 부모님이 이제 상공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인 정씨인 거야. 그죠? 보니까 부모님 안부부터 물어. 그러니까 19번에 1번 선지는 뒤집어진 거야. 그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천은을 입어 장흥급제였다 그랬지. 부모님 덕분에 장흥급제했다는 얘기 아니야. 장흥급제는 누구 덕분에 한 거야?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장흥급제를 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19번에 4번이 그래 맞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잔치도 준비해 달래. 근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부인이 죽은 걸 모르는겨. 자, 그 다음에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씨, 그래 부인 정씨도 있고 선군도 있고 상공도 있고, 그죠? 춘향이도 있고 가족관계 정리해야겠죠? 네 어미에게 붙인 편지다. 그러니까 지금 춘향의 아버지 선군,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선군, 낭자, 그죠? 이 위에 이제 상공, 그 다음에 정씨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수경낭자 이렇게 돼 있고 상공과 정씨 사이에 성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춘향, 그죠? 그 다음에 동춘 이렇게 가족관계 정리 해놓고 들어가라고. 알겠어? 동춘이 연일 젖 먹자고 옵니다. 어머님 평시 글 좋아하셨잖아요. 아버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좀 읽어주세요. 내가 읽어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글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 18번에 2번 선지 직접 읽어주는 게 아니야. 그지? 주체가 틀려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동생은 누구야 지금 그러니까 동춘이 연일 젖 먹자고 옵니다. 이 가족관계 정리를 해주라는 문제가 18번 문제야 사실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발화들 어머님 아버님 편지가 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읽어드리지 못하니. 그러니까 의도는 어머님 영전에 글을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 18번 답은 5번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선지 판단을 해보라고. 어머니 영전에 전달하고 싶은 거야? 전달하기 싫은 거야?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허용할 수 있는 선지가 된다고. 옛날에 소대성전에 막 이를 뽑아줘. 처음 보는 애인데 막 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머리에 자라는 벌레를 막 이렇게 털어줘. 그러면 그거는 따뜻한 거야? 차가운 거야? 따뜻한 심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고선지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예.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쉽다는 얘기야. 내 말은. 자, 18번 답은 5번이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B를 보니까 지금 너무 보고 싶어 하죠. 우리 태산 같은 정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19번에 2번 선지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어? 자, 그리고 그림이 전과 달라 보인다 그랬지 실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야. 그죠? 추측을 할 뿐이죠. 그죠? 요런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정씨가 이 할머니가 보기에는 이제 슬픈 거야. 그죠? 지들이 잘못해놓고 그죠? 춘향아 가련다 동춘아 이러면서 블라블라 하고 있잖아. 그지? 요런 맥락 속에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가족관계도 정리할 수 있고 19번 답은 2번이다. 그지? 중략줄거리를 봐봐.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야? 시아버지의 문제였어. 사실 수경이 죽은 게. 그죠? 자결을 했어. 그지?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장래중 부활했다. 굉장히 정기적이죠. 그죠? 근데 첩은 원래 천상에 죄가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왜냐면 본인들 잘못한 걸 이게 중략 부분 줄거리가 왜 있는 거야?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 주는 거야. 그죠? 시아버지의 잘못.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경 낭자가 잘못한 건 없지. 잘못한 건 여기서 시아버지가 잘못을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뭐 천상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고 달래주는 거고요. 알겠어? 상대방의 참혹한 마음을 달래주는 거지. 날 책망하지 마세요가 아니지. 그지? 이해돼? 책망은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자결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천상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이 말하기 방식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죠? 하지만 이별은 내정되어 있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더욱 처량한 심사. 이들의 감정, 그죠? 망연해야 한다, 처량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토대로 볼 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요런 어떤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달았다라는 5번 선지가 가능하겠죠. 요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다. 알겠어? 자, 그러면 18번은 설명해 드렸죠. 답 5번이라고. 그 다음에 19번도 2번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20번 답도 3번이라고 설명해 드렸네요. 자, 그럼 21번. 지금 실제 망설이나? 망설이진 않죠. 그냥 부모를 배려해서 백학성과 약주를 몸에 지니세요.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가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요런 부분들. 그죠? 오늘 하직합니다라고 하직하고 있어. 이게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뇌피셜 굴리지 말고 크로스체크하라고. 자, 고전소설은 크로스체크를 하면 해야 해요. 만약에 크로스체크를 안 하면 고전소설은 틀리고요. 현대소설은 틀릴 수도 있어. 즉 무슨 소리냐면 고전소설은 무조건 크로스체크 해줘야 돼. 알겠어? 잊지 마세요. 크로스체크라는 건 반드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3번 선지 이제 제대로 잡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부모님을 챙기겠다는 얘기는 그래도 여기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고전소설 아주 기본값들을 이제 세팅해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 18번 문제는 춘향의 기점으로 아버지 누구야? 할머니 누구야? 동생 누구야? 가족관계 정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서도 이 간접 제시를 바탕으로 할 때 간접 제시를 바탕으로 인물의 정서나 태도를 추론할 때는 선지판단법으로 좀 해봐라 라는 팁도 드려요. 선지판단법이라는 건 본선지와 반대선지를 갖고 와. 그래서 본선지가 더 맞아? 그러면 이게 허용이 가능한 선지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이거를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정답으로 하기엔 좀 꼬름한 거야. 근데 반대말이 더 잘 맞아?
반대말이 더 맞는 그런 선지가 어디 있어? 그건 틀린 선지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정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잡아주라는 얘기였어. 알겠어? 자, 그래서 요렇게 비연계 고전소설 정리해드렸어요. 자, 22에서 27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의 마의 구간이었을 거예요. 이 다라는 수필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초반에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연계 수필이 나올 때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될 때까지 좀 한 두세 번 읽으셔도 괜찮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라 그러면 와장창 틀리게 돼요. 알겠어? 자, 가지문인데 이 가지문과 관련된 보기는 23번이에요. 23번을 보시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데 뭐도 있어? 향토적인 전경도 있어. 이해돼? 자, 다시 지금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는데 일단은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고 있어. 그지? 이해돼? 자, 낯설게 느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서 이 향토적인 전경들을 제시한 이유는, 그죠? 결국에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도 연결돼 있다라는 거야. 이 시라는 게, 요 가시는, 그죠? 이 노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다. 이게 주제라고.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풀 때 말이야. 이 3번 선지 이게 뭐 지문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기 중심적 사고를 해야 돼. 분명히 보기에서는 이런 향토적인 것들을 통해서 점점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제 2 인간의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감각적 집중하는 노인 그리고 마지막에 달무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야. 결국에는 형상화 작업을 통해 주제, 형상화 작업을 통해 주제. 알겠어? 병렬로 딱 갈라주시고. 그러면 3번 선지는 지금 이런 어떤 향토적인 것들, 내가 향토성 얘기했었잖아. 이 작품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게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이게 이 시의 주제다 라고 인지하면서 허용해줬어야지. 그리고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 낯설게 느끼잖아. 그지? 완전 상반돼 있죠. 의미 상반이야. 그러면 일단은 23번에 4번을 쓸 수가 있어야 돼. 지문을 다 읽은 상태에서 말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23번을 푸는 것들이 일단 보기 집중적인 사고를 해서 이 3번과 4번 선지가 헷갈렸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러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보기에 나와 있는 것과 상반된 요 새끼 잡아야 되고요. 요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읽어줬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내 말 알겠어? 23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것도 볼 텐데 요 34번도요. 한쪽은 이상, 탈속, 고고한 가치고 한쪽은 현실적 풍류야. 그러면 여기서 생매는 고고한 취향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게 아닐 확률이 높다고. 이쪽은 가잖아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와 안 맞게 만드는 선지 구성 방식을 최근 요 9평 때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분절적 사고를 한다. 내가 총평에도 얘기했지만 보기에 안 맞는지 윗글에 안 맞는지 앞뒤 연결이 잘 안 되는지를 따져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래서 가지문을 볼 때 그런 쓸쓸함, 그죠? 아주 외딴 집, 그죠? 좀 이제 많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노인이 자꾸 귀를 모으고 듣는 거는 좀 주변에 대한 관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쓸쓸함과 그 쓸쓸함을 부각시키는 여운을 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끝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었어. 그지? 연세법도 있었고, 그지? 자, 이 나지문은 비연계야, 그지? 나에 대한 설명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놈은 없어. 그지? 27번은 약간 도구적인 보기고. 자, 그럼 봐봐.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의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어슴푸레하다? 회상이죠, 누가 봐도, 그죠? 그러면 1년의 이 어린 날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는 게 이 연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24번의 4번 선지는 결국에는 이 1년의 어린 날은, 그죠?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은 2년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한다. 그죠? 이걸 구체화시킨 게 이거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이거 충분히 묘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도 나도 다도 지금 지도에 있는 천하의 지도 안에 있는 걸 묘사하고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22번에 2번 선지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어? 이해돼? 자, 뭐 서류적 표현은 가나나에 딱히 보이진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말 건네는 방식이 확실히 아닌 나가 나오니까 나에서 제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요런 맥락 속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가지문 같은 경우가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어렸을 때 난 어떤 나야 지금? 이랬었어. 구체화. 그죠? 그 오온의 어린 날 나는 하얀 옷을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을 담고. 좀 근데 외로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좀 서러움의 정서와도 연관이 되어 있었지. 그럼 24번에 4번 선지 딱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반이 아니잖아. 유사죠. 그러니까 유사와 상반의 원리는 우리가 옛날에 우포너 박사도 풀었었잖아. 그것과도 굉장히 비슷한 결이 있어. 완창 한번 잘 끝냈다고 하늘을 선회하는 소리꾼. 근데 하늘을 도는 거 왁새잖아. 왁새와 소리꾼이 동일시지 대비가 아니었지.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낸 거랑 똑같아. 상반과 비슷한 말은 대비야. 대비는 상반, 상반은 대비. 이렇게 캐치하셔서 접근하셔서 4번 잘 쓰시면 돼요. 알겠어? 3번 선지는 울다와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서러움의 정서.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25번 같은 경우도 동경이 아니잖아, 지금. 조마조마한 막 끊어질까 조마조마하는 말이잖아. 그지? 그리고 서러움, 외로운, 슬픈 이런 비슷한 정서들 엮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알겠어? 자, 그리고 평가원은 정적인 시보다는 좀 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 요런 시. 인동차가 있잖아. 인동차가 꺼졌다가 덩그럭불이 도로 피었다라는 건 꺼졌다가 켜지는 그런 어떤 시간의 변화. 요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야. 그지? 그래서 25번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22, 23, 24, 25 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다지문을 봐봐. 다지문을 보니까 자기 집 이름을 문희당이라 했다. 뭐뭐기라는 건 그런 연유를 설명하는 거야. 자, 보니까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해. 그죠? 물바돌이야. 근데 보니까 천하의 지도를 보고 처음에는 내 도성 아니라 볼만한 셈이나 못이 없어. 참 늘 아쉬웠다. 근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게 있는데 어차피 다들 뭐야? 바다 안에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요 9개의 대륙 1만 개의 나라는 결국에는 요 커다란 물 가운데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문이라고 했어. 그래서 물결문이라고 했어. 괜찮지? 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뭐 블라블라 하면서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이름은 물결문이지만 바로 옆에는 물결문이는 없지요. 그러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그죠?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진 않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그런 것들이다. 우린 다 섬 사람이다. 상대방 입장에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 물이 있다는 거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누가?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는 사람도 다른 곳을 쳐다보면 그죠?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듯이 그런 사람은 이제 반걸음. 그죠? 혹은 이제 우리처럼 주변을 봐도 이제 물이 없어. 그런 사람들 천리를 간 것이나. 패러프레이징에서 풀 수 있는 거야. 매 한 가지다가 포인트야. 얘나 매 한 가지다. 그러면 지금 26번에 5번 선지는 네 멋대로 푸는 게 아니라 지문 피셔를 통해서 풀어야겠죠. 그죠?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그죠? 이 사람은 마지막에 나오는 겨우 반걸음 정도 움직이는 사람이겠지. 물을 보는 것을 써볼 데가 없다고 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는 얘기야. 매 한 가지가 패러프레이징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걸 답으로 쓰면 안 되겠지? 그럼 2번 선지 봐봐.
이거 가서 뒤졌어야 돼. 가서 확인했어야 돼. 자, 그걸 동의하는 이유는, 그죠? 내가 동의한 이유는 이거보다 이거 A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보다 집에 들어와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더 가깝다. 그런 거야? 자,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들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지? 근데 자, 봐봐. A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상황의 사람보다 둘을 비교한 거야. 너는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보다 요쪽에 더 가깝구나 라고 비교를 해서 너 물결문이라고 해도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그치? 인과가 틀렸어. 그래, 우리가 뇌로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래서 화자가 동의한 건 아니야. 지금 너의 동의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뇌피셜로 풀면 안 돼요. 지문에 입각해서 지문에 이렇게 없는 원인이 삽입돼 있다. 제가 팩트체크 항상 하시라 그랬죠. 팩트체크. 주체가 바뀌었는가? 항상 포인트를 잡으라 그랬잖아. 누군지, 누구의 이야기인지 그런 것들 제대로 이제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선후 관계가 바뀔 수 있다. 인과 선후 도치. 그리고 잘못된 의도나 원인 값이 삽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잘못된 원인이 이렇게 뭐뭐하기 때문이다라는 원인을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진짜 이게 왔는지 선지 판단을 해봤어야 돼. 그지? 그러면서 지금 2번 선지 이거 앞뒤 인과가 전혀 안 맞는데 이 지문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둘을 비교해서 너는 이쪽에 가까워서 넌 문이라고 해도 돼 라고 한 적은 없어.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매 한 가지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둘을 비교해서 이쪽이 더 나으니까 하세요 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그럴싸하지만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26번 답은 2번 선지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크로스체크를 항상 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문에 입각해 크로스체크를 안 하고 잔상으로 풀면 자꾸 틀린다고. 27번도 마찬가지야. 보시면 지금 유사한지 대립인지 구분을 해야 돼. 이게 대비도 아니고 얘네도 차가운 거 따뜻함의 대비도 아니고, 그죠? 얘네는 유사한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럼 얘네도 유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얘네가 경쟁 선지잖아. 그지? 그리고 얘네 둘은 유사였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경쟁 선지인데 그러면 가서 봤어야지.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잘 봐.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라는 건 천하의 지도 잘 봐.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거니까 깨우친 게 후고요. 천하의 지도는 전이야. 새로운 의미 생성 전이라고요. 전후 관계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전 의미죠. 이걸 가지고 나는 야 어차피 다 물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집 이름을 문이라고 할게. 그런 건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지. 그죠? 하지만 이게 천하의 지도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의미는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이해돼? 파도와 깊은 물은 사실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의미, 바다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할 수도 있겠지. 생성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얘네는 다 바다와 상관 있는 놈들이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NOT 새로운이야. 반대말이 더 맞아. 천하의 지도를 보고서 깨우쳤으면 천하의 지도 자체는 NOT 새로운이라니까. 그럼 반대말이 더 맞으면 요 새끼는 틀린 거지. 그래서 한번 걸렀어야지. 알겠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선지 판단이 아직 좀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 판단법을 꼭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자, 28에서 3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부터. 내가 자전거 도둑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런 스타일 나올 거라고 내가 문학 진도백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요번에. 분명히 어린이인 아이, 나의 시각. 근데 그 시각이 합리적일 때가 있고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나 앞뒤로 갈랐어야지. 병렬 항상 유의하라 그래서 보기에서 합리적일 때가 있고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 얘들아. 그죠? 특히 비합리적일 때는 좀 다른 각도에서 탐색을 하게 돼. 이 탐색. 그죠? 그러면서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게 이거랑 좀 결은 다르긴 한데 서술자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다 제공 안 할 때가 있어. 다 제공해버리면 재미가 없거든. 누가? 독자가. 독자를 더 파고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잘 안 주고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내서 이 새끼 무슨 생각이지? 라고 이제 고민하게 만들고 탐색하게 만들어. 소나기에서 이 소녀가 소년을 정말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새끼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맥락이죠. 궁금하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능동적인 독자로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런 게 나왔던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보세요. 몽달씨 나이가 27. 자, 중략 앞뒤를 비교해야 돼. 그러면서 중략 앞은 주로 인물 정보에 대한 설명이거나 이럴 때가 많죠. 중략 앞은 갈등 1, 중략 뒤는 갈등 2 이럴 수도 있고요. 중략 앞은 인물 정보, 중략 뒤는 갈등 이럴 수가 있어. 자, 근데 몽달씨 27. 나보다 20살이나 많아. 그럼 난 7살. 우리 친구. 김반장도 친구. 그와 함께 낄낄거렸었어. 근데 요즘 바뀌었어. 이게 변화야. 태도가 변했지. 그죠?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선옥이 언니가 떠났거든. 선옥이 언니를 좋아했던 거야. 근데 합리적인 추측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자, 김 반장이 좋아지는 것은 운동대가 다 아는 일이지만 요즘 생숭생숭하더니 떠나버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투명스러워진 것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중략 뒤를 봐봐요. 일단 중략 앞에 김 반장이 좀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착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 거지. 왜냐면 투명스러워졌잖아. 그죠? 좀 이제 선옥이 언니 좀 떠났다고, 그지? 나한테 투명스럽게 대하고. 자, 중략 뒤에 자, 몽달씨가 뭐였다. 근데 몽달씨가 뭐 하겠어 지금? 형제 슈퍼를 또 돕고 있는 거야. 형제 슈퍼 김반장의 그 형제 슈퍼를 또 돕고 있는 거야.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이나 누워있던 사람이야. 그죠? 두들겨 맞아서 헬스케했어. 그럼 이것도 합리적인 정보죠. 그죠? 부정적 상황을 보여주고 안색과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근데 디귿 봐봐. 그걸 뭐라 그래 지금? 몽달씨. 좀 깡그리 잊어버렸냐? 기억상실증이냐? 기억상실증이냐? 그럼 디리미가 비슷하잖아. 그러면 디리미는 비합리적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포인트죠. 31번 답은 4번이야.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과 디귿 리을 미음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그날 밤 김반장의 행동 그리고 김반장 나쁜 사람이지요?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냈어요. 아마 두들겨 맞을 때 김반장이 외면한 거겠지. 그러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죠? 분명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몽달씨는 여전히 지금 음료수 박스를 차곡차곡 쟁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28번 답은 1번이라 볼 수가 있겠지. 그죠? 나머지는 팩트체크해서 쫙쫙쫙 지어나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말을 건네잖아. 이것도 시예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그죠? 이제 다 나았어요. 금방은 무슨? 그죠? 그날 밤에 난 여기에서 다 봤어요.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거. 그러면서 계속 재차 묻죠.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맞죠? 라고 얘기하지만 딴청 피우고 있잖아. 그지? 근데 29번에 4번 선지처럼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거야? 그게 아니죠. 재차 자신의 생각이 맞죠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의도가 잘못돼. 그래서 29번에 4번이 답이고요. 29번에 3번 쓰신 분들이 간혹 있을 텐데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그죠?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지금 이 같은 경우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건 내가 봤어요 이것을 이란 얘기는 새로운 반응을 기대한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냈겠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한 거야. 근데 잘 봐. 예전에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몽단이는 뭔가 완전히 바보가 아닌 거야 사실은. 이해돼?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지금 디귿, 리을, 미음을 비합리적인 정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실제 몽다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지? 예. 바보인 척 하는 걸 수도 있어. 그 31번 답은 4번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알겠어? 물론 이 상황 맥락, 이 몽다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블라블라 이걸 정보를 제공해주고 미리 EBS 통해 알았으면 좀 더 매끄럽게 풀었겠지, 그지? 그런 것들이야. 그리고 30번도 마찬가지. 30번 문제를 우리가 주목할 만한데 이게 총평에서도 내가 설명을 분명히 했지만 이 시간 재배열 문제가 드디어 나왔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오상원의 모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재배열하는 문제 병신과 머저리를 문학진 토백이 마지막에 넣어드렸던 이유도 이런 게 나올 재배열, 시간 재배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전, 이전 그죠? 전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전에는 나한테 잘 대해줬는데 요즘 나한테 존나 퉁명스러워. 그러다 그날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날 의자에 앉아서 뭔가 책을 읽는 거야. 그죠? 지금 책을 읽는 요 지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판단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라는 얘기인데 30번 말이야. 자, 그러면 낄낄거렸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죠?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시선. 이것도 분명히 내가 라인업 모의고사 할 때 얘기했잖아. 이거 하면서 라인업 2 모의고사 하면서 이 어린 내가 볼 때 소시민은 누구라고 했어? 김반장. 소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 소시민은 김. NOT 소시민은 누구였어? 주시 아저씨였잖아. 이 나쁜 놈들 몰아내준 사람. 몽다리가 맡고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소시민은 얘야. 어린 내가 소시민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것도 지웠어야지. 그지? 이런 식으로. 알면 편한 거야. 아무래도. 공부를 미리 했으면 편한 거야. 이거는 확실히. 자, 그 다음에 몽다리가 희죽희죽 웃는 행위는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자, 희죽희죽 웃어.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자,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몽다리가 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해돼?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나를 퉁명스럽게 하는 건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자, 김 반장이 나를 퉁명스럽게 대해. 그거는 여기잖아. 요즘보다 앞선 시간이 아니라 요즘이죠. 이렇게. 그죠?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그죠? 이해돼요? 자,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야. 여전히 이제 분명히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여기. 그날 이후에 잘 봐. 나는 김 반장에 대해서 분명히 친구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실은 30번의 메인 포인트는 중략 앞뒤를 바탕으로 한 인물의 태도 변화야. 그죠? 혹은 나의 시선의 변화야. 내가 김 반장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중략 이후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굉장히 김 반장이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이야? 소시민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그런 메인 포인트를 묻고자 했던 게 바로 이 5번 선지입니다. 오케이? 뭔가를 잊고 있는 몽달씨 얘기는 가장 뒤쪽이야. 그러니까 앞선 시간대일 수가 없어. 이해돼?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30번 문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잘 배열하고 잘 만든 선지면서 사실은 메인 포인트 가장 적절한 거. 그죠? 자, 28번에 1번 선지를 선택한 이유는 몽다리는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반면에 30번에 가장 적절한 거 선택할 때 김반장은 어떤 사람이야? 분명히 이제 이용만 하는 이기적인 인물이야. 몽다리를 어수룩하다고 좀 이용만 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다. 그래서 그걸 나는 그 실체를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30번의 5번 선지를 이제 여러분이 잘 잡으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고전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는 연계, 나는 비연계. 그럼 34번을 먼저 본다. 자, 내가 분명히 뭐라 했어? 이 보기의 첫 번째 줄은 함축적이고 압축적이다. 분명히 자연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가 같은 경우와 나 같은 경우로 가르고 있어. 그럼 가 같은 경우는 탈속, 고고, 이상, 청정 이런 것들이고 나 같은 경우는 좀 활달하고 흥겨움으로 여러분이 갈라치셔야 돼. 옛날 기출문제 스타일인데 이 보기에 상반된 놈을 답으로 배치해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생매가 고고한 취향이 아니지. 고고한 취향은 있어도 가쪽이야. 그지? 그리고 생매 자체는 연결성을 토대로 볼 때 이 활달함에 가까워요, 사실은. 물론 지문을 보고 문맥을 보자는 얘기인데 제 말은 문제를 내는 방식이 옛날 수능 기출을 좀 따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가지문을 볼 때 지금 피리 부는 아이들. 그러니까 용이 깨어날 듯 방공에 솟아뜰 듯. 자, 이걸 대꾸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연히 대꾸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대조라고 얘기하진 않죠. 유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대꾸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이냐? 대꾸는 맞는데 대조적 대상은 아니다. 가에서 이제 5번 선지, 32번 5번 선지는 지워버리고 시작해야겠지. 자, 다 읽었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자, 그래서 지금 가을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오고요. 달이 굉장히 아름답게 떠 있고. 자, 이 달을 잡으려다 빠진 이적선이 참 야단스럽구나라는 얘기는 이적선을 그리워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냥 야단스럽구나. 그 정도로 지금 자연이 아름답다 정도로 몰아가시면 돼. 자, 삭풍이 잎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눈이 몰아와요. 이게 계절의 변화야. 평가원이 잘 내는 건 이 지규,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이 지규적 표현과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이런 계절감 이런 것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 계절의 변화, 사계절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봐. 이 엘샤의 겨울왕국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 부분, 그죠? 어석, 해석 나온다고 했잖아요. 해독. 산홍의 이 부기, 이거 뭐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죠? OBS 하면서. 이 부기는 뭐야? 자연의 부기야.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부기를 남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여기도 나온다 그랬죠? 우리만 알자라는 얘기야. 숨은 세계를 남이 찾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만 알자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결사라 그랬잖아. 그죠? 가사는 분절이야. 배웠으면 나눠주시라고. 그지? 지금 보면서 망고 인물들을 생각해보니 여러 인물들이 흥과 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무상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 무상감의 어떤 감정들을 이 시름을 술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그죠? 요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어. 그럼 32번에 1번. 인물에 대한 그림을 드러낸 건 아니라니까.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어석에 대한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33번 2번 선지 봐봐. 그러니까 이거 숨은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싶어. 이런 거야. 이런 맥락입니다. 그죠? 이거는 34번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산홍의 이 부기는 부기 공명의 부기가 아니라 자연의 부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선지 여러분이 오케이 해야 돼. 그러니까 EBS 학습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알겠어? 저 같은 경우는 OBS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다. 알겠어? 그 다음에 이 3번 선지도 보시면 이제 가을과 겨울의 외적 풍경에서 이제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망고 인물을 생각한다. 생각을 한다는 건 분명히 내적인 거야. 그러니까 외내 범주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3번 선지도 여러분이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자, 하늘이 생겨날 때 설마 무심할까마는 그럼에도 흥망이 있구나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지금 이치가 구현되지 못했고 나는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분명히 여기서 이상 뭐래? 자연을 이상세계라고 했는데 자기가 뭐 자연에 지금 미치지 못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34번을 바탕으로 34번도 뚫을 수가 있어요. 33번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당연히 수용 자세도 아니지. 그지? 무상감만 느끼고 있을 뿐. 그래, 체념하고 수용하자라는 태도도 틀렸어. 태도에서 벗어나 있고요. 어석도 잘못돼 있지. 33번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4번 답은 말씀드렸듯이 1번이었었어. 근데 내 말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도 어석을 통해서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나지문을 볼 때 분명히 현실 풍류라 그랬죠. 생매 길들여 꿩사냥 보내고 그죠? 꽝꽝쌍쌍 박아. 이거 눈에 띄잖아. 애브노멀한 지점이야. 그래서 32번 답은 2번이라고 알겠어? 이걸 말뚝 박는 어떤 역동성. 그 다음에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그러니까 vivid한 느낌을 당연히 주는 거야. 그래서 생생함을 준다라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죠?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4번 2번이 나온 거라고.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 그죠? 자, 그래서 낚시질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관이 날 찾거든 이쪽으로 오라고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멋스럽게 표현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허용할 수 있잖아. 그치? 멋스럽게 표현한 거야? 멋스럽지 않게 표현한 거야? 멋스럽게 표현한 거에 가깝잖아. 선지판단법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 멋스럽게 표현하는 것,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한 어떤 즐거움, 풍요 다 비슷한 맥락이잖아. 그지? 하지만 이게 고고한 취향을 드러내는 거라기보다는 뭐야?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쳐나가는 거야.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이 꿩사냥을 보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런 매를 잡아서 길 들여서 사냥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고고함이라기보다는 이쪽에 가깝고 여러분이 이제 보기 문제 풀이법을 잘 익혔으면 또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어요? 세 문제는 다 풀어드렸는데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이 보기 중심을 바탕으로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법, 그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 가지야. 윗글에서 벗어나거나 형과 동생이 갈등하는 것은 블라블라. 근데 형과 동생 갈등한 적 없어. 방금 이런 것처럼 보기에서 위배되거나 앞뒤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여기도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는데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2008, 9, 10 요때 문제였는데 요런 스타일을 또 구현해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치 않을 수는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독서 시간에 항상 얘기했던 병렬도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문제를 또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고 33번도 사실 정서와 태도의 측면에서 이게 무상감을 느끼는 것이지 지금 현실을 수용하고 체념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시면 되고 32번은 나지문에 보이는 독특성, 그 애브노멀한 지점들을 잘 잡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요 정도.